오늘은 새로운 얼굴, 새로운 패널을 한번 모셨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분이 오시면 늘 닉네임부터 별명부터 살펴보거든요. 아름다운 청년 김태일 위원장 자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이제 전태일, 김태일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그 전태일 여사와 같아서 항상 그 역사의 무게를 느끼면서 삽니다. 그래서 가끔씩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닉네임을 쓰곤 합니다. 예. 네, 오늘은 아름다운 청년과 까도남의 1대1 대결로, 1대1 구조로 좀 토론을 해볼 텐데요. 이 까도남님도 지금 한 3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코로나가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렇네요. 오늘 토론이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대구 경북 기자회견 좀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오늘은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한 얘기 좀 치열하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묶어서 인구 510만 명의 큰 도시로 만들자는 행정통합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지난달에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활동이 들어가는 등 행정통합의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습니다. 반대로 행정통합을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행정통합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 통합 논의가 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겠다 뭐 이런 계획인데요.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이거 무슨 얘기야? 뭐 이렇게 좀 반응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되긴 되는 거야? 뭐 그렇죠. 이러기도 하거든요. 가볍게 시작을 하시죠. 배경부터 좀 네. 교수님이 설명해 주실까요? 2008년 10월 20일 날 이제 이철호 지사가 이제 대구 시정을 방문해서 이때 이제 뭐냐면은 분기별로 서로 교환 내서 업무를 한번 수행해 보자. 네. 이렇게 함으로써 대구는 경북을 이해하고 경북은 대구를 이해하는 이런 틀을 만들려고 했는데 10월 2일 날 방문해서 시청 방명록에다가 뭐라고 적었느냐면은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어요. 대구, 경북은 한 나라처럼 이렇게 네. 했어요. 근데 옆에 따라가는 뭐 수행원도 그게 무슨 의미는 잘 몰랐고 이러던 와중에 지난 12월 26일 날 대구, 경북 대구 도정 성과 보고에서 이철우 지사가 대구, 경북이 힘을 합쳐서 이제는 한 길로 가야 된다. 새로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서서히 어떤 논의가 시작이 되다가 지난 2022년에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한다는 목표를 딱 세워놓고 지난 1월에 행정통합연구단을 구성했고 네. 거기에서 기본적인 구상안을 이제 발표를 했고 지난 9월에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가지고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주민투표 또 특별법 국회 통과를 추진해서 2022년 7월에 통합특별자치도를 출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대구 시민이나 경북 도민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좀 성숙되지 않은 것 같고 뭐 생뚱맞은 소리 아니냐 그거 가능할까 뭐 이런 분위기인데 또 일부에서는 또 워낙 상향식 통합이라고 많이 좀 이게 무슨 상향식 통합이야 이거는 당연히 하향식 통합이지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해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좀더 붙일까요? 가볍게 지금 이제 배경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네. 네. 그 경과를 보면요, 2018년에 권영진 시장이 이제 그렇죠. 이야기를 토스해 올립니다. 네. 그 행정 통합이 필요한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2019년에 이철우 지사가 이제 그 토스한 공을 이제 스파이크 치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잠정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저 까도남님께서 이제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라는 말을 인용을 하셨는데 네. 그건 사실 뭐 저희 공론위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대구 경북 특별자치정부라고 칭하자 네. 당분간. 왜냐하면 뭐 도라고 할까 시라고 할까 이렇게 되면 초장부터 그냥 그 곁까지 가지고 네. 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도 뭐 이것은 나중에 가서 그 명칭과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정하고 지금은
대구 경북 특별자치정부 이렇게 하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일정이나 뭐 이런 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다만 2020년 6월 달에 대구 경북 연구원이 시도지사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기본 구상이라는 그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 공론위원회는 그것과도 관계없이 원점에서 지금부터 논의를 해 나간다. 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조금 더 과거로 갈게요. 그 행정통합 얘기가 2001년도에도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의근 경북도지사 또 문희갑 대구시장 사이에서 통합 얘기가 진행이 되기는 했는데 결실은 보지 못했죠. 그때 그 얘기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대구 경북 통합 이야기는 과거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저는 뭐 그럴듯한 명분 하에서 정치적인 이슈를 좀 선전하려고 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대구 경북은 같이 살아왔어요. 과거에 경상도 700년이에요. 또 경상북도로 분리된 지 120년이에요. 또 상격동에 있는 게 50년이에요. 그리고 대구시가 분리해놔도 40년이에요. 즉 실제로 경상북도 도청이 분리해 나간 것은 2016년 2월이에요. 그동안 수십 년, 100년 동안은 같이 통합을 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왜 자꾸 통합하자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았는데 대구가 1980년 나갈 때 왜 나갔느냐 하면은 야, 우리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서로 둘 다 죽는다. 좀 따로 나가 살아보자. 그래가 81년도 나갔어요. 나가서 그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대구가 전국의 3위 도시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 부산, 대구가 됐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목적은 없어져 버렸죠. 서울, 부산, 인천, 대구가 돼버렸어요.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중앙 집권적인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줄 건가, 재정을 넘겨줄 건가. 그러면 지금 하도가 주민자치, 지방분권, 국토의 균형 발전인데 그런 시스템이 안 바뀐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통합을 한들 결국은 인구는 다 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대구 경북이 통합을 한다고 해서 인구가 더 늘어나냐?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은 합치면 500만. 둘 사람 더 하면 500만이에요. 500만이 600만이나 700만이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희망은 비전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 바로 반론 드릴게요.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우선 뭐 우리 지역에서 통합 논의는요. 그 2001년도에 저 문 시장 또 이 지사 사이에도 있었지만 2010년경에 와서 또 대두가 되기도 했고요. 그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꾸준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모든 걸 지금 빨아들이고 있고 인구가 절반이 넘어섰습니다. 돈의 75% 그저기 돌고 있고요. 모든 대학이 다 서울 근처에 있으면 다 서울대학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이 어떻게 살 것이냐는 몸부림이고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통합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건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재량권과 우리가 필요한 자원들을 이제 확보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자원들을 확보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의 전략을 스스로 만들어 가자고 하는 주체적 노력의 일환이다. 뭐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적어도 대구와 경북은 스스로 먹고 살 능력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 한번 보십시오. 경기도 통합한다 소리잖아요. 오히려 나누자 그러잖아요, 지금. 서울 뭐 지방분권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왜냐하면은 스스로 먹고 살기가 충분하니까. 그러나 우리 현실은 두 사람이 통합을 해서 수도권에 경쟁할 수 있는 대항마가 되면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지금과 같은 제도하에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이 통합자치단체에 오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소용이 없다. 왜? 그거는 과거가 증명이 됐는 게 경상북도가 아까 120년, 170년 동안 같이 한 주머니 살았어요. 그동안 같이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도저히 안 돼가 대구가 나가고 경북이 나가고 우리는 이미 통합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그게 불과 몇 년 만에 상황이 바뀌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과거에도 마찬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왜 없습니까? 다른 대안은 해봤지만 안 되는 것이고요. 현재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고
지방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하는 상황은 다 인식 공유하고 그렇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광역 단위의 이 틀을 만들어서 적어도 수도권과 겨룰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만들어 보자. 수도권과 괄목 상대를 한번 해보기 위한 어떤 체력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이제 초광역 통합의 목표이고, 이런 것은 대구 경북뿐만이 아니죠. 지금 부울경은 메가시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행정적 통합은 아니지만 결국 취지는 같은 겁니다. 그런 부울경의 메가시티 비전은 대구 경북 행정 통합과 결국 문제의식은 맞닿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광주가 전남에 대해서 지금 통합 제안을 해놓고 두 자치단체장이 지금 빈번히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진전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거기도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대전은 세종시한테 우리 좀 합치자, 그리고 충청도까지 해서 메갈로폴리스라는 비전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거기에는 동감을 해요. 그렇다면은 모두가 다 통합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방 행정 체제를 이 기회에 근본적으로 개편을 해야죠. 우리 대구 경북 간의 문제가 아니고 부울경 문제, 세종, 뭐 이런 충남 문제, 전라, 강주 문제 다 똑같잖아요.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것은 모두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두가 특별자치도를 만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기회에 우리 모든 시도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방행정 시스템 자체를 개편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저는. 그러면은 그건 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이, 재정을 대폭이 정말로 지방 분권이 되게끔, 정말 국토의 반 이상의 인구가 수도권에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이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잖아. 그렇다면 이 에너지를 각자 각계 전투하지 말고 전체가 모아가지고 지방행정 체제를 이 기회에 한번 개편하자. 이런 논의가 불붙는다면은 훨씬 더 거시적으로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적 의제가 되어서 우리 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의로 진행될 거라고 봐요. 며칠 전에 이제 정세균 총리가 네. 지금 이런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네. 적극적인 지원들을 하겠으며 함께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석구석에서 논의가 되지만 이게 하나의 큰 어떤 흐름을 지금 형성하고 있고, 이제 시작입니다만 이 큰 물결을 이루어서 결과적으로는 국가 전체 수준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지방행정 체제를 개편하는 그 제일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이 좀 이제- 앞서가고 있다라고 좀 자평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앞서가는 건 분명히 맞는데 도청을 옮기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꼴등을 옮겼거든요. 다른 데 다 앞서가가 했는데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왜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면 행복할 줄 알고, 그런데 다시 분가할 때는 또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왜 아직도 해보지도 않고, 적어도 이걸 결정할 때는 어느 정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막 짓고 있어요. 근데 이 집 아니다고 포기를 해버리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죠. 당연히 지금 도청 옮기고 4, 5년도 안 돼가지고 또 빼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네. 또 그렇게 된다면 옮길 때의 문제의식, 즉 우리 내부의 균형 발전, 북부 지역 균형 발전 문제라는 또 그 가치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통합이 되더라도 그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을 옮길 때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려고 했던 것들은 통합 과정에서도 그 1도 훼손되면은 안 된다. 오히려 그 가치가 더 잘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게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기본적인 입장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이제 교수님이나 저나 교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는 원론적이냐. 그러나 정치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 사람은 지도자가 바뀌면 그 전에 걸 다 묵살려, 아무리 약속하면 뭡니까? 그 다음에 가서 없애버리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 경험적으로 습득했기 때문에 시도민들이 좀 받아들이는데, 좀 그러려면 우리 정치가 좀 더 성숙해야 되겠지, 그죠? 토론 초반인데요. 팽팽하게 제가 낄 틈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저- 존경하는 분. 네. 이게 지금 위로부터 뭐 시도지사가 뭐 이렇게 내려먹이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시도민들이 판단해서 결정하자. 또 이 통합 과정에서 우려되는 측면들을 또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될 가치들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가자라는 취지에서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네.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 전에 뭐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정치인들이 우물딱주물딱 해서 가는 과정에 생길 수 있는 우려는 좀 불식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공론화위원장 하시기 이게 어떠세요? 지금 말 그대로 공론화가 쉽지 않고 역할이 정말 중요한 역할인데 역할하고 좀 소개 좀 더 해주시죠. 예, 공론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여론조사 민주주의하고 이제 비교해서 설명하는 게 참 좋을 거예요. 우리가 뭐 여론조사를 해서 국민의 뜻이 이렇다, 시도민의 뜻이 이렇다, 그럼 하자 말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시도민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공부하고 토론해서 진짜 통합을 어떻게 할까 말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런 걸 이제 정한다는 뜻에서 네.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좀 울렁거려서 뭐 함으로써 뭐 약속을 그냥 부도 수표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우려는 좀 덜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이제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에요. 네. 저는 제안은 시도지사가 했지만 네. 이제 이것은 시도지사의 손을 떠났다. 저는 공개적으로 제가 기자회견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는 이 공론화위원회에 지원은 하지만 개입하지 말라. 네. 아예 선언해버렸습니다. 네. 근데 뭐 그렇게 믿거나 말거나 이제 그걸 이제 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공론위원회를 함께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네. 시도지사가 위로부터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하자면 버텀업 네. 상향식으로 네. 의사결정을 해 나간다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또 그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네. 숙의 과정, 숙성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게 근데 그 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예. 있었거든요. 교수님 말씀하면은 저는 거기는 100% 찬성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어떻느냐? 공론화위원회는 첫 번째가 임명권이 누구냐 하면은 대구시장, 경상북도 지사예요. 지역 오피니언 30을 구성했어요. 공론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 우리가 통합을 하면 어떨지 안 하면 어떨지 이런 전체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론을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시도지사가 임명해서 이미 공론화위원회 전에 뭐를 발표했느냐면은 통합추진연구단에서 플랜을 다 발표해버렸어요. 발표해가지고 통합도지사의 명칭은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발표하고 또 도청 소재의 위치는 어디 하고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또 통합공론위원장님은 또 들어보니까 아니니까 그거 무시하고 이제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지만은 많은 도민들은 조금 전에 지원은 받되 권한은 내 멋대로 하겠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겠다. 말씀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은 공론화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은 공론화위원회가 되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지난번 경상북도 도청 이전할 때 이 과정을 보면 돼요. 도청을 옮길 건가 말 건가 평가 기준을 설정했어요. 평가 기준을 설정할 때 어떻게 하냐? 전문가 풀이 따로 있었고요. 시도민을 할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30명씩 선발해가지고 23개 시군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도청을 평가해서 옮길 때 평가단은 또 어떻게 구성했느냐? 시도민과 전혀 관계없는 외부의 전문가 각 분야 인사를 가지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뭔가 했을 때 이게 공론화 과정이라고 했지 지금 사실 공론화위원회에서 대부분이 찬성 의견만 나오고 있어요. 반대 의견은 제가 언론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공론화위원회는 2022년 7월 1일까지 이 목적을 가는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을 잘 거쳐가지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겠다. 이 발표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하는 거 맞냐? 이거 추진위원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끝으로 발언 듣겠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아닙니다. 추진위원회를 이제 시도지사가 뭐 특히 이제 도지사가 생각을 했던데요. 네. 공론화로 가기로 정하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하고는 역할이 다른 것이고요. 공론화위원회는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본 구상안이라든지 이런 건 다 그 전에 시도지사 손에 의해서 다뤄졌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론위원회 구성은 물론 시도지사 쪽에서 임명을 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의 경우는 이제 3분의 1은 여성으로 하자, 24살 청년을 위촉하자, 뭐 이런 이제 그 대표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위원회는요 공론을 관리하기 위한 위원이고요. 실제로 평가하고 어떤 판단을 내려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그룹들은 각 지역의 성별과 연령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다시 뽑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공론을 관리하는 위원회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너무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요. 저희 대구경북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